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공익 제보자 문제로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신재민 비서관, 김태우 수사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공익 제보를 하다가 제명당하는 부름까지 입게 되면서 저희 바른미래당으로 입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의원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소연 시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네. 먼저 어제 3월 4일자로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해서 여러 가지 주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시민분들께서, 지역구 주민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잘했다고. 혼자 다니는 거 좀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정당에 입당한 거 축하한다고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날 기사 나갔을 때 많이 걱정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날까지 있었는데 입당하고 나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동료 시의원님들 조금 섭섭하고 이제 같은 식구였다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다가 다른 당에 가니까 조금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그죠. 대전에 시의원이 몇 명이죠? 22명이고요. 네, 그 중에 민주당이 원래 21명, 자유한국당이 1명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20대 1대1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서울역은 기차 타러 왔는데 역에서도 뭐 맞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만류를 끝까지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사실 뭐 과거에 학생운동 출신이고 해서 민주당에서 사실 아는 사람도 많은데 민주당 안에도 이 김소연 의원 같은 이런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청년당원 친구들에게 그걸 뿌리치고 다른 당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어떤 의견을 많이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추측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당을 옮긴 게 어떤 이력이 돼서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좀 저주네. 네, 그리고 뭐 박범계 의원 당을 옮긴 게 아니라 네, 쫓아낸 거잖아요. 네, 제명이 됐고 제가 두 가지 초이스 중에서 무소속으로 있을 것인지 입당을 할 것인지 중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마치 제가 이제 뭐 철새처럼 당을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미지가 입혀질 것이다. 그렇게 또 왜곡하는 분들이 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대척점에 있는 박범계 의원 측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것은. 오히려. 네, 저는 당의 논리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박범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새라는 어떤 이미지를 뭐 부각시킬 예정이겠죠 아마도. 네, 그렇게 하면 저를 좀 매도하면서 동시에 박범계 의원이 억울함을 뭐 이렇게 피력하면서 좀 부각이 될 거다. 더 그쪽이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날 거다라는 말들을 해가면서 이제 저한테 끝까지 만류를 했어요. 그렇죠. 철새는 철되면 알아서 가는데 쫓아낼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전부 납득할 수 없고 또 추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이유로 뭐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것을 좀 망설이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 안에서 네. 도와주고 뭐 이렇게 박수 쳐준 분들이 특히 청년당원 한 말씀 하시죠. 그분들한테. 어제도 제가 입당 그 소감할 때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맙고 또 미안하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르게 건강하게 잘 나아가길 바라는 사람이고 방법에 있어서 정당을 제가 갈 길과 맞다고 생각하는 당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꼭 어떤 정권에 대항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는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저를 지지해줬던 마음 깊이 간직하고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우리 김 의원님을 쫓아낸 분들이 네. 대통령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공익 제보를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네. 쫓아내면 안 되죠. 그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해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셨으니까 아마 개인 김소연 누구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히 지금 이제 의원하기 전에는 변호사를 하신 거죠? 네, 네. 변호사 몇 년 차예요? 변호사 이제 4년 차이고 형사 사건을 주로 많이 하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형사 네, 사건. 네. 아유, 그럼 재밌는 일이 네, 많겠네요. 네. 그거 다음에 네, 네. 보고 그러면은 처음 이제 대학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원래 대전 분이죠. 네. 그럼 처음 대학은 어디를 들어갔어요? 네, 저는 카이스트에 조기 진학을 했습니다. 네, 아, 고2 마치고? 네네. 야, 그 조기 입학을 하셨네요. 네. 그럼 카이스트 몇 년간 다녔어요? 카이스트 1년 다녔습니다. 무슨 과에 다녔어요? 카이스트는 아니, 1학년... 저도 이과여서 관심이 있어요. 네.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물리 공부 전혀 저 안 물리를 했지만.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 네, 1학년 때는 카이스트는 학과가 없고 기초 그렇죠. 그 과목들을 배우고 2학년 되면서 그만뒀기 때문에 과를 뭐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그러면 다시 시험 쳐가지고? 네, 다시 어디를? 시작해서 고대 경영대 이명박의 후배입니다. 아, 네, 이명박 대통령의.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네, 1학년 다닐 때 최근에 한국당에서 유명해진 네. 김준교? 네. 같은 학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인데, 네, 민사고에 카이스트 같이 간 이제 동기들이 남자 친구들이 대부분 김준교 후보도 민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서울과학고인데 이제 제가 카이스트 갔을 때는 전체 구성원이 거의 90%가 넘게 과학고고 학부제, 과는 없고 1학년은? 네. 그리고 전부 다 과학고에 민사고에 그리고 외국인, 그러니까 특례 전형하고 해서 한 3-4명? 뭐 이 정도 빼고는 민사고하고 과학고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김준교 씨가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짧게 다녀서. 근데 이제 민사고에선 여자가 처음이고 저 혼자 왔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은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도 이제 게시판에서 정치글을 많이 썼던 친구였다라고 원래 유명했던 친구라고 정치 사회 관심이 많았네요. 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고대는 졸업하셨고 고대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뭐 최종 학력은 지금 전문 박사 과정에 있고 이것 때문에 박범계 의원 측에서 저를 뭐 학력 뭐를 가지고 고대 2학년 마치고 3학년 1학기 계절학기였나요? 1학기 하면서 고시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해서 그때 저희 남편 인간극장 PD로 입사했던 같이 학교 이제 CC였던 남편이 회사 여기 여의도로 이제 출근하고 같이 결혼해서 저는 공부하고 이렇게 1년 지내다가 사법고시는 1차 떨어졌고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험 받고 그리고 입법고시 행정고시 1차 붙은 상태에서 5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뇌출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막하 출혈이 있어서 바로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되게 사연이 많은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입원시키고 행정고시 2차 첫날 들어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7살까지 좀 지켜봐라라는 이제 교수님 말 듣고 모든 것 다 접고 대전 친정 내려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네, 돈 양가 그렇죠. 네,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생계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아이 키우면서 한 4, 5년 정도 일하다가 그 독학사로 둘째 낳음과 동시에 독학사 시험 보고 네, 그리고 리트 보고 오랜만에 토익 보고 바로 충남대 로스쿨로 진학을 한 거예요. 예, 아유 젊을 때부터 파란만장하고 네, 여러 가지 네.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셨네요. 네, 하루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뭐 잘 제가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인간 승리 김소연. 네, 네, 네. 근데 이제 시의원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왜 정치하려고 하셨어요? 시의원 정확하게 출마할 쯤에 정치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또 뒤에 가면 말 바꿨다고 하니까 그때는 저는 변호사로서 너무 재밌게 정말 새벽까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에 푹 빠져 지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피곤해서 다크서클 달고 살지만 다크서클이 항상 가득 찬 우리 건물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가장 일찍 출근하는 변호사였는데요. 박범계 의원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달라고. 아, 그럼 박범계 의원이 그 전에 좀 알고 있었네요? 아니면 그 전에 출마하기 한 5, 6개월 전부터 어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측에서 이제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럼 박범계 의원이 영입을 하신 거네요? 일종의 그런 케이스고 정치의 꿈을 가진 건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정치를 하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2학년 때 붙었을 때도 문과로 바꾸고 고3을 마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 부회장도 했고 네, 되게 성격 자체가 부당한 걸 못 보는 성격이고 또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안을 제시해서 제가 학생회 할 때도 지도부 우리 학생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많은 제도 개선을 하고 해서 그래서 어떤 의견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또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큰 매력을 느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김소연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이야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 네. 박범계 의원이랑 이렇게 싸우는 민주당 내에서 네. 보면서 저 강골이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이 많이 되신 거네요. 근데 그럼 시의원 하면은 이건 꼭 하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부끄럽게도 이거는 우리 하태경 TV 시청하시는 유튜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튜버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바른미래당 입당하니까 김소연 봐라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그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지방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저도 우리 대전은 시민들 구성원들이 다양하지만 특색이 있다면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학력 수준이 높죠. 네, 정규 그리고 학력. 점자는 공무원들, 청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그리고 법조인들 이런 좀 훌륭하다고 좀 평가되는 전문직들 또 점잖은 시민분들 이렇게 충청 스타일하고 어떤 칼럼도 쓰셨던데 그러니까 그런 도시인데 대부분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가 도대체 의장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전 시의원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막연하게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막연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시는 생산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컸던 그 과학도시의 면모를 좀 살리고 싶어서 미래산업인 지식재산권 쪽을 좀 산업으로 좀 키워보고 싶고 네,
특허 법원을 지금 국제심판원이 작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삼성 소송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한 번씩 해서 대전을 어떤 아시아의 IP 메카로 만들어 보고 싶은 원대한 꿈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제명을 민주당에서 당한 원인이 이게 박범계 의원 관련한 특별 당비죠. 네, 한 3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특별 당비 문제였습니다. 네. 의원직을 조건으로 이렇게 당비를 내라고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쯤에 내놓고 아니야 조건 아니야 자발적으로 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존의 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특별당비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공천을 앞두고 특별당비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공천 앞두고 네 그리고 이제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율이 됐던 것으로 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럼 공천 전에 특별당비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특별당비를 내야 된다. 네 공천장 수여를 받고 비례대표들 6명이 특별당비를 냈다고 나중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저는 알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시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비례대표 6명이면 시 비례 한 사람? 한 사람이고 9비례 1번 이제 5분이 낸 것으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1회 대표님. 네. 시 비례는 몇 명이 됐죠? 11회 2명이 됐는데 2번 후보는 이제 청년 그리고 장애인 어떤 이런 후보라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1번 후보에게 이제 돈 제시하는 자리에 이제 제가 같이 있었던 것이고요. 김소연 몇 번이셨어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었고. 지역구시구나. 예, 비례가 아니고 얼마를 딱 구체적으로 액수를 요구한 건가요? 네, 이게 뭐 워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들은 그대로만 저는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5월 22일 날 서구 탐방동에 세등선원이라는 절에서 지금 시장님이신 그때 당시 시장 후보 허태정 시장 후보와 박범계 의원이 앞쪽에 두 분이 앉아 계셨고 내빈석에 그리고 허 시장님 뒤에 제가 앉아 있었고 박범계 의원님 뒤에 그 비례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 행사 직전에 앞뒤로 4명이 네, 앉아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절이니까 뒤에 쭉 이제 있었지 내빈석에는 이렇게 4명 그 주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어쨌든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 핸드폰에 있는 금액을 저희 쪽을 향해 이렇게 뒤로 보여주면서 그 시 비례대표 이름을 부르면서 돈 준비해야 되겠어 이랬어요. 네. 액수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서울시 비례가 7천만 원이라고 돼 있었고 광역시도 비례였는지 뭐 광역시 비례였는지 어쨌든 밑에 대전을 포함한 용어에 해당하는 게 3,5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그 어떤 파일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서 서울시 비례 7천, 네. 그다음에 그 외 지방은 네, 지방 시도 아마 비례는 기초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광역 비례가 네, 3,500. 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비례대표 그분은 뭐 이렇게 기초랑 합쳐서 뭐라 이렇게 말씀.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래니까 이제 비례대표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7천인데 뭐가 비싸냐 이렇게 대답을 박범계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그 핸드폰을 받아 넘겨서 이렇게 확대해서까지 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뭐 이건 이제 공천 받고 선거 전에 공천장은 그날 오후에 수여식이 있었어요. 네. 공천장 수여 직전이네요. 네,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례대표 측하고 박범계 의원 측은 비례대표 후보가 정해진 게 그로부터 한 열흘 전쯤이었다. 네, 그래 정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저는 뭐 판례나 이런 것들, 뇌물죄, 특별당비에 관한 판례 옛날 거, 이제 새누리당 시절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유죄 처벌받고 뭐 이런 판례들을 보면 기준이 공천 대가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 선거 즈음에 뭔가 금액을 정해서 특별당비를 주고받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시민들의 상식, 법상식에 따르면 이건 공천 대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네. 그렇죠. 일종의 내관 매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선관위 질의 회신이 있었다. 뭐 비용으로만 뭐 쓰기로 하면 괜찮은 거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의원 2번째인데 그동안 지방선거가 2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제1당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1번 비례달면 다 당선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특별당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위원장 이런 거 하실 때. 네,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게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액수를 보여주면 이게 강요지.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한 이 매관 매직이고 강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비례대표 특별당비 요건은 그러면 지금 법정에 가 있습니까? 누가 고발했습니까? 네, 시민단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범계 의원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고 얼마 전 검사실에서 그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대표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받았는데 이제 참고인 조사를 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빨리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부르고 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 이후로 검찰이 아마 빨리 부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건 말고 또 이제 돈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김소연 시의원은 이제 지역구원이고 비례가 아니고 근데 김소연 시의원한테도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아마 이 사건 대전에서는 몇 개월간 많이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그죠. 대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다들 시민들은 자세히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추석 명절이 끝난 후에 제가 저한테 권리금 명목으로 1억을 선거 중에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 측근들에 대해서 사연을 밝혔습니다. 아, 그럼 1억을 요구했다고요? 네. 그건 선거 전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더니 이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명목으로 달라고? 권리금이라는 명목 돈은 농담 섞어서 박범계 의원 입에서 들었던 얘기고요. 권리금 달라는가 보지 이런 얘기들은 박범계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명목은 지금 구속돼 있는 제 지역구 전 시의원, 전 시의원인 전문학 시의원 전 시의원이 저 대신해서 지역구를 돌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 실장이라고 하는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영 실장이 자기들은 그냥 일하냐,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목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같이 요구를 했습니까? 저한테 직접 요구한 사람은 변재영 실장인데 변재영 실장이 이 박범계 비서관을 했다는 분이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으로 공식으로 일한 게 4년이고 제가 알기로 소위 사단이라고 일했던 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 실장이 1억을 요구한 거예요? 네. 내가 선거운동한테 널 위해서 띄워주니까 그 대가로 1억을 달라? 네. 1억을 준비해라. 언제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전문학 전 시의원은 구체적인 액수는 이야기 안 하고? 직접 저한테 얘기한 것은 없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제가 선거 비용을 물어봤었는데 저희 지역구 선거 비용이 시의원이 4,900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네. 그런데 이제 5천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선거 비용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변 실장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별도로 준비하라는 자기들한테 네, 그런 뜻이었다라고 나중에 좀 설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질이 그냥 꾼이 아니라 네. 그죠? 어쨌든 공천을 해준 그 박범계 의원이 최측근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문학 전전 시의원도 그때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박범계 의원이 국회의원 있을 때 시의원이셨겠네요. 네. 박범계 사단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면 요 이제 변 실장 입으로는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전 시의원은 5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 관련해서도 박범계 의원한테 들은 어떤 언질이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순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법 위반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고 박범계 의원한테? 아니요, 변 실장에게. 그리고 당일날 처음 1억 준비하라고 요구를 한 첫날부터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네. 직접 보고를 했다.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1억을 요구했다 나한테. 네. 이게 불법인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 점심 때 변 실장이 아침에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점심 때 박범계 의원의 대전 비서관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고 늦은 오후에 박범계 의원이 저희 회사 사무실 1층에 차를 대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이 운전을 하고 박범계 의원이 대전역까지 가는 길에 저를 태워서 이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래서 어떤 경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역까지 한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금액도 다 이야기를 했고 1억 달라고 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 실장하고 아직 인간적인 유대가 없으니 절대로 돈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을 어쩔 수 없이 쓸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부모님, 배우자, 회계 책임자, 선거사무장, 후보, 본인을 제외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라. 이 심부름할 사람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비서 통해서 선거 처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부모님도 다 일을 하시고 남편도 일해서 또 친구들 한참 바쁠 나이라 노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누구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직도 심부름할 사람 못 구했냐면서 운전하는 비서에게 거기 누리 아파트 사는 누구 그 형님이라도 소개해 주든 그러니까 그 비서가 저한테 그 형님 소개해 주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누구 없냐고 이런 대화까지 나눌 정도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을 지켜야 되고 돈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저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법을 너무 잘하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 변 실장은 인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돈을 주지 마라. 네. 그럼 인간적인 신뢰가 있으면 돈을 주라는 이야기. 네,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제가 선거 딱 시작하니까 주변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변호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밥을 살 때 제가 친구들이랑 밥 먹어도 현금 제가 이렇게 돈 내면 CCTV에 다 누가 다른 타당에서 이렇게 그런 거 뭐 해가지고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현금 절대 쓰지 말고 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조언을 해준다라고 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죠? 네. 법 안 걸리게 조심해라. 네네네. 그럼 박범계 의원은 그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례 그 특별당비는 좀 문제가 소지는 있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실 때 그 운전하는 비서한테 다 이제 엄청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사단들은 뭐야 이거 전문학 권리금 달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내리셨는데 저는 그날 전문학 의원에 대해서 자기 하는 소리로 전문학 의원이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저는 이날 전문학 그때 당시 현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돈을 요구한 사람은
변 실장이었기 때문에 예. 전문학 현 시의원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좀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네. 변 실장 얘기했는데 네, 그런데 박범계 내리면서 의원님께서, 예. 전문학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리셨고 좀 이상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는 비서가 저한테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했고 변 실장에게 제가 거절하는 내용 카톡 이런 거 보냈다고 했더니 그걸 캡처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보내주고 뭔가 좀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변 실장은 저한테 세 차례 뭐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를 했고 제가 거절을 하고 도망 다니니까 밖에서 혼자 선거 운동하고 이러니까 사무실로 제발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데리고 인근 카페로 가서 그 4년 전에 전문학 그때 당시 현직 시의원이 선거를 치렀을 때 갖고 있던 회계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돈이 이만큼 정도 들어가고 신고를 이만큼 정도 하는데 별도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학 전 시의원. 변 실장이 변 실장이. 전문학 시의원 것을 보여주면서 케이스를 네,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고 전 시의원이 돌아다니려면 추가로 얼마가 필요하다 설명을 해서 제가 이거 다 법 위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랬더니 감옥 갈 사람이 여기 있다고. 자기는 네.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연락을 딱 단절을 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전문학 시의원하고는 자주 연락을 하시고 전문학 시의원하고 변 실장은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변 실장은 박범계 의원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공식적으로는 변 실장이 저한테 감옥 갈 사람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들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생각해서 저는 뭐 어찌됐든 뭐 누가 감옥을 가든 저는 돈이 없다. 드리고 싶어도 정말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고 선거 비용도 겨우 치르니까 돈이 없다 이랬더니 방법이 있다면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현수막 어디 누구 형님 차량도 어디 동네 형님 이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외상 왜 지불해서 일단 자기들이 제가 돈을 주면 현금으로 이만큼 외상 처리를 하고 쓸 수가 있다. 보전 받으면 이걸 자기들이 메꾸고 제가 예비로 준비해 놓은 돈들까지 해서 자기들을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줬고 전 정말 이건 범죄를 그렇죠. 이건 네. 생계 부정하다가 네, 전체적으로 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잘 이해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범계 의원이 하도 주변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해야 되고 따박따박 하지 말고 절실하게 해야 되고 뭐 이 사람들도 저 만나면 절실해야 돼 후보님 선거는 대범해야 합니다 이러면서도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저 입을 막으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따지지 않고 조금 생각해보자 이러고서는 피한 다음에 최종 거절 의사를 그 뒤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전 그 중간에 박범계 의원님하고 차를 탈 일이 또 한 번 있었고 행사장에서 이제 몇 번씩 뵀는데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네. 변 실장의 행태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변 실장 또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바로 불과 한 열흘도 안 됐을 때 의원님 여기 저희 캠프는 선거 캠프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사조직 같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사조직이라고 한 말은 전문학 그때 당시 현직 시의원이 다 총괄을 하고 시장 경선 다 관여를 하고 저희 캠프에서 지시해서 아니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박범계 의원하고 변 실장은 소통을 안 하는 안 사이? 하고 일부러 안 하고 둘이가 사이가 안 안 좋지가 좋아서 않아요. 네. 그러면은 변 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차단을 해놓은 거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불똥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제 생각.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 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된 거네요. 네. 이런 걸 모르면 차단할 필요가 없지. 네, 그 변 실장이 본인이 감옥 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직 범죄들 사건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감옥 갈 사람들 정해놓고 하잖아요. 아, 그 내부에서 네네.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네. 딴 사람하고는 연락하지 말고 네 혼자 다 하는 걸로 저는 해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학시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은 많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고 전문학시의원하고 변 실장은 계속 주고받는 사이고 변 실장한테 제가 뭘 물어보면 박 의원 오더 없었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서 또 오더 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항상 쓰는 말이 오더 막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 선거판을 박범계 의원이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그중에 서구 을은 박범계 사단이었고 변 실장은 2년 전까지 그로부터 2년 전까지 비서관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단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스타일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저한테 어쨌든 그래서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 소리를 빽 질러요. 그 정치가 사조직이지 뭔가 하고 소리를 빽 질러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좀 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랑 같이 선거 캠프를 큰 사무실이라 나눴었던 구의원 후보님이 중간에 저랑 둘이 얘기하는 것도 거의 차단된 분위기였었는데 전문학시의원이 변 실장 통해서 어디 지역구 주민의 시모상에 가서 돈을 얼마를 내라 라고 시킨 일 때문에 둘이 그 차를 같이 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의원 후보님께서 저한테 술 많이 취하셔서 제가 모시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 나쁜 놈들이라고 김소연 변호사는 똑똑하니까 얘네들이랑 빨리 선 그어라. 여기서 일하지 마라. 많이 취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방차석 구의원 후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참 당하던 때여서 이게 무슨 소리지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경험이 있으니까 네, 조언을 같이 선거 캠프를 쓰던 후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그냥 이분 되게 힘들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쁜 놈들이네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니었어 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기로는 이분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4천만 원을 건넸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의원은 5천, 시의원은 1억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한 일들이었고 이분도 전혀 모르고 그 어떤 30년 자원봉사하고 되게 훌륭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절대 법 위반할 생각도 전혀 없고 돈 그럼 주고 그 4천만 원 방 후보 4천만 원도 수사에서 밝혀진 거네요. 밝혀져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되게 큰 사건이었고 제가 중간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동안도 박범계 의원은 보도자료로도 냈지만 자기는 듣긴 들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금품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당연히 시당위원장 본인이 들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건 인정을 했네요. 인정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 위급함을 몰라서 변 실장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걸 알면은 그걸 네. 못하게 해야지 자기가 총 책임자인데. 네, 그리고 변 실장한테 얘기 할 관계도 아니었다. 몇 년간 연락을 안 했다. 이러시는데 그럼 전문학시 그때 당시 현직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비서한테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뭐 법적으로는 재판정에서 따질 문제지만 정치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을 당무 감사위원장을 시킨다? 이 민주당이 막 나가는 거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서울 쪽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보도 자료로 명백히 냈어요. 이제 제가 좀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4월 11일 날 차 안에서 참 교묘하게 써서 냈더라고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한테 변 실장이 돈 요구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런데 금액은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워딩이 참 교묘해요. 이동 중인 차 안 되게 이상하잖아요. 행사장 뭐 다 같이 가는 중에 잠깐 들어서 자기가 위급함을 몰랐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를 이 건 때문에 일부러 저희 사무실 밑에까지 데리러 오셔서 왜냐하면 비서한테 제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태우고 20여 분간 이 사건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동 중인 차 안이라서 금액은 못 들었고 그래서 위급함 몰라서 연락도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박범계 의원이 다 몰랐다고 부인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아니에요. 그건 인정한다. 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하지만 자기가 내라고 한 적은 없다. 네. 이게 네. 핵심이네. 네, 그리고 이놈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선거 다 망칠 일 있냐 변호사한테 돈 요구를 하냐 지금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사이에 저는 중간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도 자기가 네, 얘기한 인정을 거네요. 했고 예. 중간에 사조직이라고 정치가 사조직이지 뭔가 하고 소리 지를 때도 저는 협박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떤 협박을 받았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돈 요구를 거절하니까 카톡으로 제가 길게 써서 이거는 완곡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좀 위험하고 그리고 제가 전문학 현 시의원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 후광을 입어서 뭔가 된다면 저의 주체적인 어떤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실패를 해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내일에 손 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선거를 도와준 건 딱히 그때까지는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전 제가 혼자 치르겠다. 하지 말아라라는 최종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그럼 사무실 빼라고. 네, 저한테 실장이 후보한테 사무실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던 시점에 그 선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네, 같이 공동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다른 후보님이랑 저랑 협의해서 우리 거래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네 혼자 나가서 해라. 네, 사무실 빼라. 네. 뭐 이렇게 실장이 사실 후보들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후보들 피곤하고 힘들까봐 눈치 보고 이래야 정상인데 저희는 무슨 막 명령 받고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차석 의원님께서도 정말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돈 달라고 막 하니까 그 사무실에 총 몇 분이 있었어요? 후보? 2명이 후보가 방 후보랑 네, 두 분이 저하고, 있었고 네. 그 실장에 조금 전에 말한 변 실장인가요? 네. 변 실장이 그럼 그 사무실을 일종의 총괄하는 네. 사무장 역할을 같은 걸 했나요? 네, 네. 그런데 사무장 등록은 또 안 안 하겠대요. 하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네. 내부 선거 총지휘 역할을 했다. 총괄을 했고 예. 모든 지시를 전문학 의원이 우리 카톡방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전문학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또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전문학 변 실장 두 사람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선거 사무장이든 회계 책임자든 제가 좀 모시고 뭐 사람들 알아보고 도와줄 사람 구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팅을 다 해놓고 그렇죠. 너 들어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다 세팅해놓고 어차피 될 자리고 우리가 다 되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돈 내라. 네, 이거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거 상품을 팔아먹은 거네요. 네,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김소연 의원하고 직접 관련된 건으로 네. 전 시의원, 전 시의원. 네. 전 시의원, 네, 네, 네. 성도 전 씨여가지고 제 전 씨여서. 그래서 네. 변 실장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네. 그럼 박범계 의원도 이 건으로 고발됐나요? 네,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네. 피해자고 또 방차석 의원님이 피해자인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고소, 하나는 고발로 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부작위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방조죄로. 네, 네. 근데 그 건은 그럼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공식 소환조차 하지 않고 예. 무혐의 종결을 공소시효 직전 날 예. 검찰이 했고 그리고 저는 기다렸다가 바로 재정 신청을 해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심리주구나. 네. 그러니까 재정 신청했다는 것은 전 무혐의가 부당하니까 네, 이걸 다시 심사해 재심해라 이거죠. 공소 제기 명령을 해달라는 거죠. 공소 그렇죠. 제기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소 제기해라라는 어떤 결정을 해달라. 그렇죠. 기소하라. 네, 기소해라. 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명 사유 중에 이제 비례 특별 당비, 그러니까 네. 비례 관련 뇌물, 지역구 의원 관련 뇌물 이거 말고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네, 전문학 전 시의원하고 이제 변 실장이 구속된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시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학력 문제나 뭐
집안이 아프고 힘들어서 뭐 제가 좀 힘들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들어오면서 무차별적인 메신저 공격을 했습니다. 아, 정치로 매장시키려고 네. 그런 비열한 또 짓을 네, 했네요. 그러니까 뭐 좀 성격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이번에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장 변호사가 저한테 어떤 다른 일로 서면 써낸 거에 따르면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음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이제 징계 과정에서 증거를 내라고 해서 이제 증거 내라고 하니까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차석 의원님이 힘들어하시고 저한테 거의 매일 저랑 통화를 하는 사이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방 의원님 목소리를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비례대표 후보가 돈 문제하고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한테 공천 준 사람 선물 사주자, 뭐 양복 사주자, 뭐 하자, 저희한테 돈 나눠내라고 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걸 같이 들었던 비례대표 의원의 목소리 2개만을 좀 증거로 냈더니 이제 이거를 제가 사실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녹음을 해서 내는 게. 그래서 증거로만 쓰고 외부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뭐 바로 다 퍼져서 김소연은 지나가기만 해도 녹음되는 네, 뭐 이런 나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네. 일인데 그럼 그리고 그게 제명 사유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 그럼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그 특별당비가 불법도 아닌데 자기들 해석은 그렇거든요. 어쨌든 불법도 아닌데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당비가 불법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공천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그날 5월 22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경험한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밝혀오던 중이었어요. 그 선거 기간에. 선거 앞두고 특별 당비 이야기하는 거는 죄예요. 뇌물 달라는 거예요. 네네. 사후수뢰죄 이런 것들 시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대가성이 중요한데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저한테 마치 공산당 전향서 쓰라는 것처럼 특별당비는 불법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이거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공천대가성이 기준이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공천대가성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시기나 뭐 연락했던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범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네,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적폐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특별 당비 자체가 구시대의 잔재인데 그것도 선거 앞두고 특별 당비 이야기하는 건 뇌물 달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선거 기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당 입당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청년층들을 위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일하고 싶다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슈가 있습니까? 네, 어제 제가 2가지 이슈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진짜 신기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일들인데 바른미래당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일들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신재민 사무관하고 김태우 수사관. 네,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결론이 내리기 전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법에 따르면 보호 조치나 어떤 불이익 금지 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김소연 의원이 그 공익 제보자 더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김소연법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제가 윤창호 친구들도 법을 해가지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그거를 같이 발의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공익신고자들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제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법은 잘 돼 있는데 막상 국민권익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입증해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럼 법 자체에도 미비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를 엄밀히 워딩을 따지면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건이 해당하면 공익신고자로 일단은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법인데 잘 만들어 놨는데 막상 국민권익위에 가면 아니야 네가 입증해 이런 식의 어떤 조사 절차가 있어요. 마치 피해자가 네. 수사관이 돼야 되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박범계 의원을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그럼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면 검사가 소환 조사해서 통신 기록 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죠. 검사가 해야죠. 그런데 근데 유죄 입증도 네. 제보자가 해야 공익 제보자가 네네네 된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까다롭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일부에게만 그래요. 그렇게 악용 남용되지 않게, 네. 오용되지 않게 예방할 예방할 수 있는 네,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피해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줘야지. 이거는 말하자면 네가 다 증거 다 갖고 와, 직접 증거를 갖고 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제가 직접 변실장하고 서로 얘기해서 김소연한테 돈 뜯어라고 말한 증거 예를 들면 그런 걸 제가 갖고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행태를 공익신고자들한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몰랐어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당에서 네. 공청회를 해서 네네. 그리고 김소연 법을 네. 하태경이 네네.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전에서 제가 지금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 일단 또 단체로 어떻게 달려들까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성폭력 상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소 비리 같은 거네요. 네, 뭐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나 정부 지원하는 네, 보조금에 대한 문제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조 문제에 있어서 내용상의 부당함이나 네, 그리고 또 그 법적 절차에 개입해서 기부금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가해자한테 네, 뭐 이런 문제들이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서 재인가 받을 때 이제 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계 자료로 외부에 알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피해 구조를 받았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 몇 분, 그리고 상근직으로 근무했던 분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허위 상담 실적을 이렇게 체크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일을 하다가 징역 갈까봐 그만뒀다라고 하면서 제보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보통 법인의 부설 기관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지정받아서 하는데, 그럼 이 상담소의 상급 기관인 법인의 원장급들은 보통 무보수로 정말 봉사할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교 교장 선생님, 뭐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제보자로. 그러니까 제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 그분들 말에 따르면 이제 공무원 생활 성실히 하셨던 분들 말에 따르면 얘네들 도둑질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 이렇게 저한테 정확하게. 얘네들 도둑질은 얘네들은 그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도둑질은 도둑이다?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보를 하셨고, 자료도 받아보고 뭐 녹음이나 카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회계 뭐 문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한 허위 사서명 위조 뭐 허위 사무서 작성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인턴들한테 그 90만 원 받는 인턴한테 40만 원을 운영비로 내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의 구체적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제 양쪽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소들에게 그럼 지금 자료는 많이 확보를 했고, 네, 그걸 검증하는 단계네요. 네, 검증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제가 갑질했다고 단체로 대전시의회에 찾아와서 자료 요구를 철회하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범죄자가 지금 오히려 데모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확신을 이게 단순 민원이 있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고 정말 법적으로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행정 조치를 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징계가 필요한 것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기분대로 이 사람 도와주고 싶으니까 얘네들 불러서
혼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시의원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서 또 이쪽 소명을 받아보기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 이 자료 요구조차도 하지 응할 수 없다. 자기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피해자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뭐 시의원이 갑질한다. 이렇게 딱 해서 찾아오셨고 그 상담소 분들이.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을 기관 방문 열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는 총계정 원장 숫자 맞춘 자료 이런 것들밖에 저 받지 못해서 지금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사실 특위를 구성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들도 좀 문제되는 곳들이 있어서 함께 의원들하고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그 상담소 보조금은 네. 어디서 주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여가부도 관여돼 네, 있어요? 여가부가 그 시에다가 이렇게 뭐 통해서 시와 구를 통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시비, 구비, 국비 네, 이렇게 섞여 네, 있네요. 네, 섞여 있고. 아, 그럼 여가부에서 재정 지원한 거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되죠? 네네, 여가부에. 그렇게 좀 그리고 해주시면 여가부 좋을 것 자료는 같아요. 네. 확보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구에다가 보고하는 자료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가부 자료 신청 목록을 주시면 네네. 그대로 받아서 다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상담소 비리 저지르는 분 김소연 의원 하나만 지금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태하태도 지금 맞상대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죄를 저질렀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또 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싸우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상근직 내부 고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 구조를 받았던 범죄 피해자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본인의 얼굴 내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나는 구제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해자들이 직접 말하기를 성폭력 피해자들이 네, 심신회복 캠프를 하겠다고 1박 2일로 캠프를 보조금 그 사업비를 딱 따내가지고 가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자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근자들의 가족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먹고 마시고 성폭력 피해자한테 쓸 돈을 네, 그 직원 가족들한테 쓰는 거예요.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놀다 오고 아무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공급했네. 그러니까 사업비 그 신청서에는 다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가서는 먹고 마시고 오고 이게 공급 횡령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노출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상근자들은 같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안 다치지만 상근자들의 뭐 아들, 딸, 심지어 엄마, 친정 엄마 뭐 이렇게 다 우르르 같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지에 대해서 네, 범죄네요, 그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저는 가장 화가 났었고 그렇죠. 성폭력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기관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니까 괜찮다. 뭐 동의를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가족들이니까 괜찮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이걸 문제를 확실히 좀 성폭력 상담소의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니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반박 인터뷰를 소장들이 와서 하기를 지금 피해자들이 저렇게 하는 건 피해자들의 권력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성폭력 상담소가 일부 성폭력 상담소가 말을 하는 성인지 감수성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이건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거거든요. 노인이나 청년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 피해는 전문적으로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거는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나 전문 상담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넘겨줘야 될 일이지 이 여가부 소속 성폭력 상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이런 성인지 감수성도 없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돕고 싶어하는 활동가들,
상담 인력들의 어떤 진정성까지 훼손하게 되는 아주 나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같이 욕되게 하는 같이 거죠. 욕먹게 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김소연 의원님 네. 저희 바른미래당에 정말 잘 들어오신 것 같고요.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동지들, 우리 특히 바른미래당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큰 용기를 주시고요. 김소연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서 상 받아야 될 사람이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소연 의원과 함께 좀 전에 얘기한 공익제보자, 그래서 제가 김소연법이라 불렀는데요. 그것도 준비하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 이것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한때 진보였던 단체들도 시간이 지나서 타성이 붙으면 갑질이 되고 특권층이 되고 적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지지층 내에 적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럴 시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소연 의원을 응원해줬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죠. 네, 저를 되게 천방지축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좀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들이받은 그런 캐릭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에 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이건 고쳐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바뀌지, 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 방법이 천방지축이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이받는 것처럼 보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메신저 공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지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냥 많이 보호해줘야 될 상대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저는 많은 생각과 또 연구 공부해서 지금까지 하나씩 대응을 해온 일입니다. 말투나 이런 게 좀 씩씩한 부분도 있고 좀 아직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뭘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신중하게 많이 알아보고 바꿔나갈 것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 초선할 때랑 비교해보면 네. 훨씬 정제돼 있으시고 네. 훨씬 프로페셔널이세요. 네. 네. 저도 튀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말에 굴복했으면 네. 이렇게 당당하게 국회의원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연 시의원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